472쪽 의병활동이에요. 세 개가 있어요. 을미을사, 정미의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을미의병. 배경. 명성황후 암살, 일명 을미사변이 배경이 됐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까지 두 가지가 을미의병의 원인이 됐다. 활동했던 인물들 간단해요. 문석봉, 유인석, 이송, 특히 알아야 할 인물 유인석, 이송 잡으셔야 돼요. 유인석, 이송. 제천과 충주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응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잘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종이 의병 활동에 대한 중단 명령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근황주의라는 단어를 쓰죠. 근황주의 살짝 밑줄 그어볼까요? 근황주의란 왕과 왕실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그 행위를 멈춰야 돼요. 이걸 근황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알아두셔야 돼요. 근황주의라는 단어. 선택지 지문에 나왔을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왕과 왕실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백성은 따라야 된다. 그걸 근황주의라 불러요. 이렇게 한 거죠. 야, 니네 우리 마누라 준 거 한 거 고맙게 생각해.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알았지? 요거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다는 거지.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와 한계. 농민층 의병 해산 후 할빈당 등을 조직하여 반봉건 반친야이다. 할빈당 꼭 잡아야 되겠지. 할빈당.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할빈당? 홍길동전에 나온 대표적인 거죠. 할빈당이라고 하는 동학의 후예들이 만든 할빈당을 통해서 반봉건 반임작 쪽으로 전개되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동학 세력의 의병장 중에서 자 할빈당 하나 보겠습니다. 할빈당. 자, 할빈당이 처음 결성된 것은 1886년이에요. 할빈당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86년에 처음 조직이 되었다. 이건 별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할빈당이 본격적으로 어느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지. 이게 이제 1900년에 본격적 활동이 이루어진 시가 1900년이다. 할빈당이 하려면 이렇게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굉장히 활동적이었다. 이렇게 요 시기 시험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할빈당의 가장 활동이 강성했던 시기를 물어봐요. 1900에서 1905년. 이건 연도가 암기돼야 돼.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연도 암기에 좀 버거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기를 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하적들을 중심으로 하적들을 살짝 밑으로 볼까요? 하적은 같은 말로 예전에 이런 영화도 나왔죠. 송강호 아저씨가 나온 불안당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불안당이란 말과 같아요. 하적이란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애들 같다 우리는 하적 또는 불안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적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전국적 활동이다. 충청도 출발했지만 전국적인 활동을 요소를 보이는 게 할빈당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한 3인 논서를 발표했다. 대한 3인 논서를 발표했다. 대한이라는 말은 아실 거고 이거죠. 3인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 3인. 선비들과 백성들이 다 나섰다는 뜻이야. 그래서 할빈당의 구성 요소가 사대부나 유생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 3인 논설이다. 13개종을 발표해요. 488페이지를 넘기세요. 488페이지. 약간 편제가 지금 뒤로 편제돼가지고 488페이지에 할빈당에 대해 주장했던 대한 3인 논설을 가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할빈당이 주장한 13개의 조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빈당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라고요? 1900에서 1905년. 얘네들이 주장했던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조.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체화할 것.
자, 일본에 수출하는 쌀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도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너무 많아. 수출하지 말란 얘기야. 방곡을 실시하여. 수출하지 말란 얘기야. 방곡, 디펜스야. 곡식 수출하지 말고 구민법, 백성을 구원하는 법을 실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장에 외국인의 출입을 언급할 것. 시장에 누가 다 들어와 있죠? 우리 시장에? 청나라 상인하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다 점령하고 있다고요. 자,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청나라 상인하고 일본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은 1876년 이후부터 들어왔지.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잖아. 그 다음에 청나라 애들 언제 들어왔어? 이모곤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다 점령했다고. 자, 못하는 사람은 이어서 써드립니다. 자, 시장에 외국인들 갖다가 들어오지 말게끔 요구했다고 그랬잖아. 외국인 그럼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기본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청나라는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좀 길어요 이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0글자예요. 네. 요 이후부터 우리나라 시장 얘들이 와서 60%, 40% 시장을 점유해 갔다고. 우리나라 시장 거의 다 이래들이 넘어갔다는 뜻이. 우리 조선상인들 여기서 발붙일 수가 없다는 거지. 조선상인들이 시장에 장사하려 치면. 이 사람들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고정임금이 이 정도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야, 니네도 들어오지 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지. 불가능하지. 그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대한 3인 논소를 통해 살빈당 애들이 조선상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얘들 좀 축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사항은 그래도 의미는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 금강의 채굴을 금할 것. 외국인들에게 이권이 다 넘어갔죠. 그죠? 언제부터 넘어갔죠? 아간파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네, 아간파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금강 채굴에 관련 이권들이 다 넘어갔다. 이거 수습시켜달라. 그 다음에 4조,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할 것. 쉽지가 않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혁파하고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토지를 나눠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개인 사유재산을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죠. 6조, 타국의 철도 부설권 허가제 말 것. 그 다음에 7조 앞에 별표 하나 할까요? 네, 7조는 별표 하나 하십니다. 지문에 잘 나와요. 도우는 소를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소는, 여기 부수적으로 소는 10사람의 목을 하는데 소를 잡아버린다면 농사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야. 소를 도살하지 말고 도우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피해를 제기할 것. 도우라는 단어에 힘 써야 되겠죠. 국가 안정을 위한 구민법을 깨할 것. 12조 앞에 별표 하나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12조하고 방금 얘기했던 7조거든요. 요순공명에 요나라와 순나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있어. 요나라와 순나라라는 게 있어요. 요나라와 순나라와처럼 공맹, 공자와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와 맹자처럼 효제, 안민,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이야.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 공경을 짓다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합니다. 다 좋은 말인데 약간 좀 이상적이죠. 그죠? 네, 홍길동전도 좀 약간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던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반면에 할빈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가진 이 조직들도 고정임금에 요구한 것 자체가 약간은 지나간 얘기,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까요? 472쪽 갑니다. 470조 다시 돌아오세요. 동학당 1894년 동학 이후에도 472쪽으로 오세요. 472쪽. 동학 이후에도 반봉건 반에세의 성격의 독자적 노선을 추구했다. 네, 동학의 후예들답죠. 반봉건 반에세. 거기에서 반에세는 누구를 지칭해요? 청을 지칭해요? 일본을 지칭해요? 일본을 지칭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학애들이 주장하는 반에세는 청이 아니라 일본을 지칭하는 거예요. 반에세. 예세를 반대한다. 반봉건도 봉건주의를 반대한다는 얘기죠. 즉 봉건이란 말은 주종관계를 반대한다는 뜻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반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봉건이란 말. 영학당 앞에 별표 하나 할까요?
영학당. 이유는요, 둘째 줄에 전라도를 배경으로 전라도 미술고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지금 주장한 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봐봐. 우리가 동학이 실패했잖아. 그죠? 1894년 오금치로 끝났잖아. 그지? 오금치에 다 끝났잖아. 이 사람들. 그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잔당들이 있다는 거야. 이 잔당들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어디에서 활동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서 활동했냐, 이 잔당들이. 활동 지역을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렇다면 여기에 방금 얘기했던 할빈당, 동학당, 영학당, 남학당을 물어본다고. 그럼 가장 함정 많이 파는 게 할빈당하고, 그 다음에 영학당, 그 다음에 남학당을 물어본다고. 말 바꾸기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는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남자가 들어가면 이게 전라도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학당은 제주도고 영학당이 전라도 지역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만 딱 구분하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동학 이후에 잔당들이 어디에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할빈당의 대한 3인 난술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죠?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을사병 가도록 하죠. 을사병.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배경. 을사늑약 하나 밑줄을 보시면 되겠죠. 을사늑약의 이격권 박탈 문제가 심각해졌죠. 주도항을 보겠습니다.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대표님을 민종식 홍주입니다. 밑줄을 보시면 오늘날의 홍성입니다. 충청남 홍성입니다. 홍주는 오늘날의 홍성이고요. 선택 지문에 계속 나와요. 민종식.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익현 밑줄 긋고 별표 전라북 태인에서, 그리고 순창에 체포되어 스시마에서 순국했다. 아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신돌석의 별표, 최초의 평민 의병장은 대부분의 유생 의병장인 반면에 을사의병도 처음으로 신돌석에 의한 평민 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 태백산 일대, 즉 아까 얘기했던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경상북도 영해와 강원도 울진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 그 다음에 의와 한계. 의는 평미의병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재 기출문제 3년차를 분석해보면 정미의병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일단 최소한 출제 빈도수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정미의병 1907년입니다. 원인 고종퇴위, 고종강제퇴위. 그 다음에 군대산이겠죠.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고종 강제퇴위, 그 다음에 고종을 보호하고 있는 진이들을 다 해산시켰다. 자, 첫째 줄 가겠습니다. 해산 군인 중 일부가 의병에 가담했다. 군인 밑줄 그으시고 의병 밑줄 그으시고, 네. 해산된 군이 의병에 가담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의병에는요. 자, 정식 군인으로 훈련을 받은 애들이고 의병은 농민병이잖아. 그지? 그럼 군사적인 어떤 전략 전술에서 훨씬 더 뛰어난 의병이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의병에 합류했다는 것은 의병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져다 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승한이 자결합니다. 시대 대장이었던,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박승한이 자결했다. 그 다음에 예공영사관의 의병 부대를 국제공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요구했다. 영사관 밑줄 보시죠. 예공영사관에.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될 수 있지. 일본 애들 우리 사살을 한다고. 불법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교전단체를 인정이 된 뭐가 되는 거죠? 국제법상 포로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국제법을 적용을 받게끔 해달라는 뜻이지. 그런 일 속에 숨어있는 뜻이 그거예요. 각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영사관들에게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는 혹시 포로를 잡히면 마구잡이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법 기준하는 포로법에 기준하는 법을 적용시켜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의병장 보겠습니다. 이강년, 허이, 민긍호, 홍범도의 밑줄 긋습니다. 홍범도.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홍범도가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홍범도가 왕따를 당해. 왜? 10명의 의병장이 있는데 9명이 유생 출신이야. 근데 홍범도가 사냥하는 포수 출신이란 말이야.
일반 백성인 거지. 그 백성이 의병장 역할로 의병을 다 끌고 왔다고. 어떻게 돼요? 이때 왕따를 당하고 떠나게 돼요. 뭐 이게 유생 의병장들의 정신머리를 보라는 얘기.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의병장이 유생은 뭐고 일반 농민이 뭐냐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이때 홍범도가 떠나게 된다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만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 아는 홍범도에 무슨 전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아시는 봉오동 전투가. 웃기는 건 이번 봉오동 전투 영화가 딱 나오자마자 이번 경찰 시험에 딱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적인 부분, 영화적인 부분, 드라마적인 부분에 역사적 사실 나올 때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출제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같이 나왔어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끝나자마자 선생님 왜 그렇지? 홍범도 나왔어요. 틀렸니? 맞았죠. 당연히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사를 100점 맞았대. 영어도 90점 맞고. 끝난 거 아니야? 두 과목이 경찰의 결정타예요. 영어하고 국사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190 맞으면 나머지는 조정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이변이 없는 학교 갈 수 있어요. 다른 과목 못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다른 과목도. 그죠? 여러분들 여기 경찰 준비하시는 몇 분도 계시잖아요. 영어하고 한국사를 그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80 가는데 목표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만점 목표로 가고 맞다 보니 95, 90, 85가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낮은 점수를 목표로 가면은 확률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한국사는 만만한 과목을 생각했을 때 100점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만만하지 않죠. 양이 많죠. 그죠? 암기할 것도 많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죠? 쉽지는 않겠지만 잘 해보십시다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부대로 활동하며 유격전술을 통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들 끝났어요. 자, 4번 봅니다. 호남 지방에 지속된 의병활동.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정기홍, 안기홍, 심수택 이런 인물이 있다는 정도. 일제 대응, 남한 대해 토벌작전 몇 줄 볼까요? 네, 남한 대해 토벌작전. 많은 병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호남 의병을 공격하였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병장의 최응은 한번 몇 줄 볼까요? 이게 1913년이거든요. 선택지 질문이 자주 나와요. 191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의병활동이 중단되었다. 1907년이 마지막 의병인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정미의병이 1907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3년에 마지막 의병 최응은이 체포됐다는 것은 1913년까지도 의병활동이 지속됐다는 거지. 7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 잘 하실 것, 저거 거기서 살짝 최응은 밑에다가 1907년 정미의병이 끝이 아니라는 것. 즉 1910년대에도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의병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택지 지문에 말장난하는 거 잡아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많은 의병들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자, 쭉 제가 나열하고 쭉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의병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프 하나 그려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래프 하나가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을미병 첫 번째 잡아보고요. 을사 잡아보고요. 정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을미병 몇 년이었죠? 을미 기억이 안 나요? 요거 몇 년이에요? 을사 외교권 박탈 1교시 다 했어. 연도 기억 안 나면 안 돼. 정미 네, 그래프 잡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건 이 꼭지점은 뭐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훨씬 더 격렬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격렬했죠? 여기죠. 그럼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미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순서대로 가면 돼. 이렇게. 순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배경이나 원인 잡아볼까?
을미의병의 배경이 뭐죠? 명성황후. 네. 명성황후 암살. 보통 책에는 시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시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시해란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걸 시해라 불러. 근데 일본 낭인들이 죽은 건 신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있죠? 단발령. 네. 을미의병장 두 사람 알아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 유인석과 이송.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앞으로 여러분도 좋아할 연예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이라고 아시죠?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이, 애프터스쿨, 유이. 선생님이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할 인물이죠. 유인석, 이송. 네. 근데 갑자기 왕실에서 명령이 내려왔죠. 그죠? 뭐라고 됐습니까? 야, 고마워, 그만해. 우리 마누라 죽은 거 이렇게 분노해진 거 굉장히 고맙긴 한데, 알았어, 이 정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니까 수도해줘. 그래서 멈췄죠. 그 주의를 무슨 주의를 한다고요? 그렇지. 군왕주의라는 단어 하나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일목요연해질 거 아니에요. 쭉 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하나로. 을사병 한번 봐볼까요? 을사병의 배경은 뭡니까? 가장 간단한 우리나라의 예교권이 박탈됐잖아요. 그죠? 예교권 박탈에 관련된 부분이 터져 나오더라. 예교권 박탈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터져 나오더라. 대표는 의병장 한번 봐볼까요? 아까 이 사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민종식 같은 사람들, 홍주에서. 그 다음에 청미의병장, 신돌석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에요. 뭐 모든 시험에, 우리 수능 보는 시험, 우리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들 보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꽤 많이 나오죠. 을사병에 관련된. 민종식, 그 다음에 체이현도 하나 더 잡을까요? 태인에서 했던 체이현도 같이 한번. 을사한테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미병이 또 많아졌죠? 자, 정미병 원인한 배경 한번 봐볼까요? 고종, 태이,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게 가장 큰 결정타가 되죠. 결과도 정미칠주약이죠. 정미칠주약 전에는 헤이그 밀사가 원인이 돼야 되겠죠. 순서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헤이그 밀사를 보냈고 그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정미칠주약 결과 고종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됐죠? 의병장 이인영, 허이, 이인영과 허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13도 창의군, 기억하실 건 여기 의자가 들어가는 것들 무조건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농민병이라는 거야. 네. 의병도 마찬가지지. 농민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의병이라는 단어, 농민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인영, 허이. 그 다음에 홍범도도 여기 참석했다. 홍범도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13도 의병장을 대표해서 함경도에서 왔는데 왕따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홍범도 장군. 그래서 훗날 봉오동 전투에 대단한 영웅으로 등장하죠. 봉오동 전투. 대한 독립군. 다음 시간쯤 되면 아마 독립운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은 절대 첫 수업 시간부터 늦게 오지 마세요. 독립운동사 빠지면 하나도 몰라요.
중간에 들어가면 하나도 몰라. 독립운동사는. 독립운동사는 한 2시간 정도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마음에 들면 2시간을 다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반응 보고 1시간 만에 날림 강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호등 잡으시죠. 이인영 허위 13도 창음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인영이요, 부친상을 당하게 돼요.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을 하게 돼요. 3년 뒤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 허위를 중심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흥이 총 직결해요. 양주에 직결합니다. 서울 진격작전을 하겠다고.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흩어져서 다시 재직결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한 행태, 남한 대토벌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한 남한은 전라도 지역의 의병장들을 색출하는 방법을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다른 말로 이걸 전문 용어로는 교반작전이라고 써요. 교반작전이란, A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A라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 바둑판이나 장기판처럼 이렇게 나눠 하루씩 정하는, 오늘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런 작전을 통해서 여기 해당되는 의병장들을 다 색출해 죽이는 방법. 그럼 도대체 왜 이 지역일까? 경기도에 일어난 일을 왜 전라도 지역까지 갔을까? 그 당시 우리 농업국가잖아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여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많긴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이 시기에 농민들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얘들이 거의 대부분 의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병장들만 중심으로 하지만 이때 의병의 90%는 의병의 출신이 농민이 90%예요. 의병장들이 유생이다 누구다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항쟁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일반 농민이 90%예요. 그건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의병장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은 의병장들이 우리나라를 다 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 밑에 기저부에는 거의 90% 농민들이에요. 그건 우리 알아야 돼. 이 지역이 가장 많다 보니 이 지역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군량미가 가장 여기서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허리를 끊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전라도 지역에 의병장 색출하고 의병 색출하고 군량미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게끔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때 군인이 뭐라고요? 13도 창의군이요. 13도를 처음 우리가 지방 행정제도가 바뀌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누가 만들어서 13도를 넣었다고? 원래는 조선은 몇 도로 만들어서 시작했대요? 8도. 8도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태종이에요.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13도를 만든 사람은요? 고정임금이에요. 아간 파천 때 갔을 때 이런 구상을 하고 대한제국 때 어떻게 해요? 13도를 확정해서 13도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13도 창의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3도 창의군과 또 구분해야 돼요. 13도 창의군에 있어. 출제자들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끔 수험생은 선생님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려니 힘들어요 그러는데, 앞에 것 따라오고 뒤에 것 따라오면요 2바퀴 3바퀴 돌아야 그걸 이해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한 바퀴 다 끝내버리잖아요. 앞에 것도 알고 뒤에 것도 하는 13도 우군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거 구분해야 돼. 여기 이 연해주야. 이거 연해주 1910년에 창설한 거예요. 창의군과 의군과 차이가 있다는 거지. 공통점은 13도지. 13도의 공통점 뭐야? 대한제국 이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13도는 대한제국 이후에 나타난 단어들이니까. 1910년에 만든 13도는 연해주라고. 네, 여기 이제 이범용 같은 사람들이. 여기 주로 활동했다 보시면 돼요. 물론 건너갔던 홍범도도 여기 등장해요. 이범윤, 홍범도도 연해주까지 건너가서 13도 우군에서 활동을 했다. 구분하실 것. 제일 먼저 의병에 관련된 부분 13도 창의군이 나왔을 때 선택지 창의군인지 의군인지 빨리 분석할 것.
정유병 때 요거 들어가면 여러분 함정 빠뜨리는 거니까. 창의군인지 의군이 꼭 기억하실 것. 창의군, 의군, 국군 꼭 하실 것. 아마 다음 제가 주간 모의고사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서 제가 스포일러 해드립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틀렸어요. 어떡하죠?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죠? 네. 475쪽 항일 의거 활동하는 사람들 내용 박스로 정리해 한번 보겠게요. 장지연 이미 했죠. 시리아 방성대우 출제 빈도수 확 떨어졌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 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1%는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것. 시리아 방성대우를 항상신문과 대한매일신부에 실려서 부당함을 규탄했다. 오늘 목나 크게 울분다. 이렇게 적시기를 저 개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 저 개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민영한 조병세 자결로서 지향했다. 언제 자결했어요? 을사입니까? 정미입니까? 을사의학대 자결. 나처로기오 오저감살단을 조직했다. 장인한 전명훈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고정에 고문관 역할을 했던 브레이크를 다 걸었던 사람 가서 죽게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찾아갔다. 그 밑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장인환과 전명훈이 그 이름하고 얼굴이 반대로 돼 있어요. 책이 나오고 본 다음에 내가 발견했고요. 전명훈이 아니라 전명운입니다. 오타 부분 좀 수정 좀 해주시면 돼요. 바꾸세요. 뒤에 나이 좀 드신 분이 장인환, 젊어 보이는 분이 수트 입으신 분이 둘 다 수트구나. 젊으신 분이 전명훈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장인환, 전명훈.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와이에 사탕수수의 노동자로 팔려갔던 사람들, 일당 이런 식 받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그 스티븐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조선 사람은 맞는데 두 사람이 우리 이 사람 죽여버리자고 온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같은 현장에서 서로 마주친 거예요. 여기서 스티븐슨을 죽인 사람은 장인환이에요. 장인환이에요. 전명훈은 죽이러 왔다가 죽이지 못하고 얼떨결에 그냥 머리 까만 애들이 같이 왔겠지 하고 미국 경찰에 체포된 거야.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 재판받고 장인환은 25년 형기를 받았어. 전명훈은 한 게 없어.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야. 무죄 방면됐어. 장인환 25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영어에 익숙하지가 않아. 왜? 이제 막 사탕수수밭에 우리말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지. 미국 와가지고 일을 저질렀어. 이때 통역을 맡게 되게 결정됐던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재밌는 건 이승만이 전애들은 살인자이고 미국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통역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돼요. 이승만의 행태가 여기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대통령 되고도 욕먹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미국에서 자잘구레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좀 있었어요. 비판 많이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25년 형기를 받고 11년 만에 추록을 하게 돼요. 장인환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미국 교도 11년 살았으면 이게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 추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결해요. 전명훈은요. 전명훈은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됐고요. 잠시 우리나라에서 잠시 머물러 다시 미국 가서 생활하다가 굉장히 생활고 힘들게 살다가 두 분 다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유해를 우리나라에서 모셔와서 우리나라의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어요. 두 분 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장인환 전명훈은 우리는 알지만 좀 더 디테일로 갔을 경우에는 장인환 열사가 스티븐슨을 저격하신 분이에요. 25년 형기를 살았던 분이다. 얼굴 바뀌었습니다.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안중근,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1909년 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양평화론 나와야 되고, 을사늑약에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이재명,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서문, 이건 사료 나올 것 대비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자신의 생각을 전개했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일의병운동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봐 주시고요. 요건 꼭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쓰겠어요. 네, 뭐 제가 안 지우고 한번 최대한 놔둬볼게요. 네, 가장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애국 계몽운동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476쪽.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네.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들이죠. 죄송하게도 우리 선조들께서 좀 무지하다고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국내 상황, 국제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깨우치는 운동을 펼쳤다. 그 단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안해 보겠습니다. 보안해 별표 하나 할까요?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기도 해요. 보안해. 연도도 알아야 됩니다. 1904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항무지 개간을 보고합니다. 항무지 개간권을 가져가겠대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보안회에서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우리가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농광회사를 설치하죠.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우리가 경영하겠다. 네, 이런 마인드를. 네. 자, 일본 애들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항무지를 개간하려고 할까? 속셈을 알아보자고. 일본 애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듯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뭘 같아요? 자, 봐봐. 일본 애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식민지 정책이죠. 네? 식민지 정책이라고. 남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자기네 물품을 갖다 팔아먹는 정책이야. 그죠? 일종의 그 뭐야? 제국주의라고. 그래서 일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줄임말이 일제란 말이. 제국주의 가장 기본은 남의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 생산된 물품을 팔아먹고. 다음,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 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데 왜 일본 자금이 거기 들어가냐고. 일본 애들 입장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생각은 뭐죠? 조선에서 통치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통치 자금 어디에 나오겠어요? 농업국가에서 땅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안회가 철회시켰다고요. 얘들은 집요해. 끝이 아니야. 실패해서 끝이 아니야. 1908년에 다른 짓을 또 한다고. (1908년에) 뭐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치밀하게 보이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1908년에. 이게 4년 주기야. 4년 주기야, 이렇게. 동양 회사 이름이고요. 척식은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뜻이에요.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을 척식이라고 불러요. 일본은 우리나라만 식민지가 아니지. 만주도 있지. 그죠? 동남아시아도 있지. 여러 개 나라에 다 뭘 만드는 거야? 척식회사를 만든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회사 이름이 동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붙여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한다. 뭐합니까, 얘들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경제를 주관하는 정책을, 방금 얘기했던 경제. 즉,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자금을 만드는 부서를 만들었다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자, 다시 4년 또 더 해보자고. 4년 더 하면 12년이 되지. 1912년에 일본 애들 뭐예요? 아니, 돈 되는 데가 다 땅이라니까? 다 땅이라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40%를 일본이 뺏어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뺏어서 어디에 넘겨요? 동양 척식에 넘긴다고. 동양 척식은 어떻게 해요? 친일 지주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에게 넘긴다고. 헐값 매각이라고 본다고. 헐값을 매각한다. 일명 뭐라고 하죠? 일본식 표현 방법으로 불화라는 용어를 쓰죠. 불화한다. 헐값 매각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 자금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고. 4년, 8년, 12년. 그래서 보안회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연도해 보세요. 괜찮아요. 연도도 외워야 되겠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전개되는 과정이 첫 번째 라인이 섰기 때문에 보안회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흐름을 잡으라는 거야. 보안회, 동척, 줄여서 보통 동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양 척식 주식이 동척, 토지조사 순서대로 쭉 흐름 잡으시고. 다시 봐. 1904년 이후 거 봅니다. 헌정연구에 오타가 나 있어요. 구자를 빼고 양가로 넣으셔야 돼요. 네. 헌정연구에 1905년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했다. 일진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일진회는
고정임금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왕을?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왕을 압박한다고요. 그 애들 갖다가 비판하는 애들이 헌정용구회입니다. 헌정용구회. 네. 그러니까 헌정용구 활동 내용 갈까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위한 민권학들 주제다. 입헌 군주제 살짝만 밑줄만 그으세요. 네, 입헌 군주제.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네. 왕의 권한을 제한하겠다. 입헌 군주제. 대한자강회. 자, 고종퇴위 반대운동 밑줄 그을까요? 고종퇴위 반대운동. 대한자강회. 그래, 얼보를 발행했다. 얼보의 하나를 밑줄 그을까요? 얼보. 잡지입니다. 네, 잡지책을 발행했다. 대한협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유는 볼까요? 대한자강회 오신을 천도교 오세창 건동주의 조직했다. 근데 끝에 줄. 점자 친일적 색채를 드러내고 친일단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나올 일이 없겠죠. 일단 대한협회가 있다는 것 정도만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신민회는 별표를 5개를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신민회는. 자, 신민회는 연도부터 살짝 그 안에 적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1907년부터 1911년입니다. 이게 신민회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 헷갈리면 안 돼요. 신민회와 신간회 완전히 달라요. 예. 일단 이렇게 연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 완전 연도도 다르고 활동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 꼭 하시고, 출제자들은 이걸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계속 섞어 놓을 거야. 지문에 말장난 끊임없이 할 거야. 재작년에 이 두 문제 다 나왔어. 신민회 신가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지 먼저 볼까요? 작년 시험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가해 보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했다. 이 단체와 이 단체 사이 나에 들어갈 단체의 특징으로 옳은 거 물어봤다고. 그럼 누구 골라야 돼? 헌법연구회하고 대한자강회가 들어간다. 이거 뭐 작년에 심플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어. 근데 항상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이지, 그죠? 똑같이 나오진 않지. 약간 변형을 하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 이거 나왔습니다. 다 맞았겠죠, 이 정도면. 공무원시험 준비한 수는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았겠죠. 자, 신민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을사늑약이 1905년이잖아요. 1907년부터 11년 사이에 만든 단체에 있다. 대표적인 인물 안창호 꼭 잡아야 돼요. 안창호가 중심이 되었다. 안창호, 이동영, 양기탁 알아야 돼요. 양기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양기탁 보고서 살짝 화살표 땡겨. 대한매일신보 적어.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의 배들관계 주필이 됐죠. 그럼 신민회 기간지 역할을 했다는 뜻이야. 대한매일신보가. 대한매일신보 살짝 적어놓고 가로 열고 신민의 기간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신민의 기간지 역할을 한 게 대한매일신보다. 거기에 대표했던 양기탁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사람과 같이 신문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체포권이 인정되는 영국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대한매일신보가 애국적 신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크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줄. 비밀결사 밑줄 그었습니다. 비밀결사 조직이다. 비밀결사 조직이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다. 신간회는 공개된 조직.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비밀결사 조직과 공개된 조직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간회 할 때는 신민회를 또 할 거예요. 가끔 우리 수험생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민회라도 신간회 갑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길도 다 가봐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가야 돼요. 그죠? 신민회 할 때 신간회도 잠깐 하는 거 다 깊게는 안 할 거예요. 비교되는 부분 살짝 언급을 할 거예요. 다시 가죠. 국민회복과 공화정체를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공화정이 밑줄 그으면 됩니다. 공화정입니다. 신민회가 공화정을 처음 주장했다는 것. 공화정을 처음 주장했다는 것. 선택 지문이 매년 나오는 지문입니다. 신민회가 공화정을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죠? 국민의 참정권, 즉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죠. 즉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 앞에 그 정치 발전 사항을 알아야 되겠지. 앞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입헌 군주제죠. 왕은 인정하되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왕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요거 주장한 최초의 단체는 뭐예요? 독립협회지. 이거 몰라서 물을 때마다 이상한 대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립협회. 정치 발전 순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입헌 군주제 전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뭐라 불러? 전제 군주제나. 전제란 말은 왕이 법을 자기 입으로 다 만들어낸다고. 내 입에서 뱉어지는 게 다 법이 된다고. 이게 전제 군주제라고. 전제 군주제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왕권이 대빵 강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전제 군주제.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전제 군주제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게 그 법이지. 전제 군주제. 자, 입헌 군주제 독립협회가 주장하죠. 서지필 같은 사람들이. 자, 군주를 인정해 줄게요. 대신에 헌법을 만드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가져가는 걸 합시다. 이게 입헌 군주제. 공화정. 신민회가 들어간 것은 공화정을 주장했다. 기억하실 것? 신민회가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했다.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대성학교 안창호. 평양입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신민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무지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승훈. 오산학교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오산학교 이승훈. 그 다음에 경제활동. 신민회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그 대표적인 게 자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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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뭐예요? 예, 도자기. 예, 도자기를 팔아서 이익금을 통해서 신민의 자금을 충당하겠다. 태극 서가는요, 서점입니다. 예. 만든 이유는 그 비밀 조직이라고 그랬잖아. 비밀 조직에도 어떻게 만나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이게 해합의 장소이기도 해요. 예, 자기회사와 서점은 비밀 조직들이 많아서 책을 사러 오는 척, 여러 동지들 만나는 거, 도자기를 보러 오는 척, 여러 동지를 만나는 거, 해합의 장소이기도 해요. 이거 누가 다 설립한 거예요? 자기회사 태극서가는요? 이승훈이 다 설립했어요. 이승훈이 재벌이에요. 네. 이승훈의 꿈은 자기 고향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크게 벌리겠다, 이런 큰 원대한 꿈을 가졌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승훈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신민의 조직원 중에 하나가 이승훈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장투쟁. 국의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였다. 이것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어디에? 서간도 지역에. 네. 서삼경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주로 서간도를 중심으로 서간도에서도 삼원부를 중심으로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했어요. 자, 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사예요. 자, 봐봐요. 독립운동사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해방, 독립을 요구하는 게 이게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에요. 상해 임정요원들은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그다음에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요. 여기를 서간도, 여기를 북간도, 여기를 연해주라 불러요. 여러분 그럼 최소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 세 개는 우리가 항공사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다른 말로도 해요. 남만주, 북만주라는 표현도 써요. 남만주, 북만주 말도 써요. 통상 옳은 표현은 서간도, 북간도가 옳습니다.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서간도의 이혜영 일가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또 할 게겠지만 이혜영 일가들이 여기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됐다. 이 마찬가지 이들도 신민의 회원이었다. 신민의 회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이혜영 일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 베푸는 것, 노블레스, 오블레스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실시됐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혜영 일가들입니다. 6명의 형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약 7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나라에 다 헌신했어요. 서간도에다가. 여기에 인재들 양성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봉오동 전도, 청산리 전도, 초급 장교들 전부 다 임용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 서간도의 대표적인 신민의 회원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신민의 회원을 갖다가 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역사시험 신민은 매년 나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무장투쟁에 관련된 문제 있고 안면근의 대라우 총독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간부 105인을 구속했다 그랬습니다. 자, 신민에 대한 정리가 다시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죠. 105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일명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안학사건이라고 불러요. 안학사건. 같은 말로 안학사건. 함경도 안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신민의 회원들이, 신민이 아까 비밀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밀 조직인데 신민의 회원들이 전부 다 이게 탄압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911년에 해체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안학사건 또는 105인 사건이에요. 105인 사건. 또는 안면근에 관련된 거예요. 안면근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다 불러요. 다 같은 말로 써요. 다 같은 말로 써요. 자, 봐볼까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안면근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안중근, 안면근. 사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군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안학지역에 내려왔어요. 안학지역에 내려왔어요. 많은 인사들이에요.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신민회원들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군자금을 이렇게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군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안면근이에요. 안면근이에요. 근데 요거 있기 전에 1907년쯤에 대라우치 총독이 함경도와 평안도를 순시해요. 순시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첩보를 받게 돼요. 계속 살피고 있는 거야. 그 사건 이후에. 왜? 찜찜하잖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민다면 돌아다니기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일종의 일본인들 나름대로 비상명령이 내려져 있는 거야. 혹시 독립운동한 애들이 내려온다면 주시해라. 그중에 하필 이제 안면근이 딱 걸린 거야. 안면근이 그냥 군자금 받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내는 어떤 일부 사람들이 못 내게도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비가 걸린 거예요. 아니 나라가 해방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내는 독립운동 자금을 말이야 왜 안 내냐고 이렇게 시비가 걸다 보니까 막 안면근이 권총을 끄지만 이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경이 출동하게 되는 거야. 너 이 새끼 뭐야? 안면근이야? 너 이 새끼 잡은 거지 이렇게. 군자금 가져왔구만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잡아도 족치는 거지 안면근을. 고문했겠지요. 좋은 말로 해서 말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다 불었어요.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부러졌는데 가장 핵심 인사들 105명을 구속시킨 거야. 105명을 구속시켜버린 거야. 무슨 법이 적용될까요? 무슨 법이 적용돼야 돼? 독립운동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자기 나라가 사라졌는데 독립운동 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치안유지법은 원래 빨갱이 잡는 법이었거든요. 즉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게 만든 법이 훗날 이건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911년에 사라진 사건이잖아요. 요거 없어.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보안법이에요. 보안법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즉 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한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거든요. 이 보안법을 적용시켜서 105인을 구속시킨 거야. 그래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생계를 때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법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자금 모아지는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보안법을 적용시키고 구속시키고 형을 때렸는데도 나중에 봤더니 재심 3심 가다 보니까 이게 적용하는 법이 잘 안 맞는 거 이게. 나중에 하나씩 다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해산되고 끝이었어. 보안법 만드는 연도 알아야 돼. 몇 년? 1907년. 네,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치안유지법 1925년, 보안법 1907년.
이런 것도 하나씩 다 필요하다. 이 결과 친민회는 Y되고 말았습니다. Y되고 말았습니다. 일명 안학사건, 배고인 사건 여러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에 관련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생략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경제부부터는 잠시 쉴까요? 네, 타임상 쉬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